자, 마지막이네요. 우리 시작하기 전에 박수. 자, 이거 멘트예요. 아쉽습니다. 진짜 어려운 거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 오늘 문장 삽입 마지막이거든요. 어려운 것만 골라서 하느라 여러분들 실력이 많이 늘으셨을 거예요. 이게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어려운 거였기 때문에 이 다음에 푸실 때 좀 수월하실 거라서 충분히 지금 잘 하시고 계시고 제가 보니까 뭐 계속 우리가 편집본으로 보셨을 때 알겠지만 앞에 1, 2번이 2학년 거 쉬운 거 어려운 거 그 다음에 3학년이 2점 3점 이렇게 해가지고 난이도 요렇게 올라가는 느낌으로 제가 항상 배치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2학년 거 앞에 건 충분히 많이들 맞으셔서 충분히 저는 되게 고무적이다 inspiring 합니다. inspiring. 그리고 3학년 거는 여전히 조금 어렵죠. 물론 맞으신 분도 있고 틀리신 분도 있지만 우리 이제 오늘 이제 풀이하는 걸 통해 가지고 풀이 과정 한번 익히시고 요 다음에 1학년 거 또는 요 다음 2학년 3월 6월 거 이런 거 푸셨을 때 충분히 이제 접목하시면은 하시면서 실력이 느셔서 2단번 푸실 때는 충분히 푸실 수 있으실 거다. 괜찮으시죠? 괜찮으시죠?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세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순서 배열했고 이번에 문장 삽입했는데 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순서 배열이랑 문장 삽입이 항상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풀이 방식적인 측면에서 제가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뭐 주제나 빈칸 추론 이쪽 파트가 글에서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에 대한 그 주제 정도의 의도를 파악하는 문제가 조금 더 가까웠다면 순서 배열이나 문장 삽입 파트는요 글의 논리적인 흐름 또는 이제 명시적인 힌트나 근거 요거 찾는 거에 좀 더 집중하는 문제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사실 문장 삽입은 논리도 논리인데 논리보다는 사실은 힌트 요거 잘 찾는 문제야. 힌트를 잘 찾는 문제인데 물론 논리도 필요해요. 괜히 말씀드리지만 근데 그 힌트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했을 때 글 뭐 유형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또 위에 하나 제시문 주어져 있고 밑에 통지문 주어져 있잖아요. 힌트가 제시문에 주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지문에 주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둘 다 생각을 하면서 이쪽에도 있을 수 있고 아래쪽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항상 똑같이 주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두 가지 다 생각을 해봐가지고 풀 거예요. 그래서 95쪽, 그러니까 94쪽의 뒤쪽에 또 메모 있죠. 오늘도 한번 적어볼게요. 문장 삽입 문제 풀이 방법입니다. 문장 삽입 문제 풀이 방법. 물론 논리 필요해요. 다시 문장 삽입 문제. 나 오늘 약간 글씨를 천천히 또박또박 쓰기로 해서 문장 삽입 문제. 제가 3시에 픽업을 예약해놨거든요. 딱 50분 하고 가면 딱 맞아. 딱 맞아. 좀 집중하시고 주변에 주신다. 그럼 제가 먹을 거예요. 제 거 아시겠거든요. 제가 먹을 거예요. 아니면 녹여서 줄 거야. 4시에. 나쁘지 않은데? 녹여서 주는 거? 아니 전자레인지에 데워준다던가. 문장 삽입 문제풀이 방법 했을 때 우리 스텝 1 제시문 볼 건데 제시문. 우리 제시문이라면 이쪽 파트 얘기하는 거지. 이쪽 파트에 제시문 파트에 흐름을 전환하는 표현이 있는가? 요거 찾는 거거든요. 흐름을 전환한다. 내가 배가 고팠어. 그런데 밥을 못 먹었어. 지금 제가 흐름을 전환하는 표현 못 썼죠? 그런데 대부분에 해당하는 게 반전이라고 표현하는 뭐 but you이지 but you 이런 거 있냐 없냐로 찾을 거고 이런 게 당연히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흐름을 전환하는 표현이 있다. 그러면 두 번째 스텝으로 넘어가서 그럼 그 다음에 당연히 내가 배가 고팠어. 제시문 그런데 밥을 안 먹었어. 배가 고팠어. 그 다음에 이제 쓰러졌어. 뭐 이런 내용의 상황이 있다면 이 다음에 지문에서도
이 글의 흐름이 전환하는 부분이 있는 걸 찾는 거지. 있으면 거기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있으면 거기 그러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면 재심은 넣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에는 이걸 할 시간이 없겠죠. 근데 이제 흐름을 전환하는 표현이 있는데 죄송해요. 흐름을 전환하는 표현이 있어. 근데 지문에서 흐름이 전환되는 부분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는 분명히 밥을 안 먹었어? 레스토랑에 갔어. 말 되잖아. 전환되지 않아도 근데 배가 고팠어? 근데 밥을 안 먹었어? 레스토랑에 갔어. 그럼 흐름이 전환되지 않잖아요. 밥을 안 먹었으니까 레스토랑 갔겠지.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전환되는 부분이 없다면 사실은 이때는 제 질문을 다시 읽어보시긴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레스토랑 왜 갔을까? 배가 밥을 안 먹어서 갔겠지. 근데 이제 이 경우에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논리적인 흐름이 분명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많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게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 지난번 순서 찾기에서 얘기했던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가 요거 찾으실 거거든요. 채연아 혹시 그 영상 봤어? 명시적인 근거 오케이. 내 표정 보니까 봤는데 대답하고 싶어 하지 않은 표정으로 얘기하는 걸로. 명시적인 근거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대명사 this나 they 같은 거 있는데 아니 복수로 대명사가 있는데 왜 여기에 그 단수명사밖에 없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흐름을 가지고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자 이제 스텝 1에서 흐름을 전환하는 표현이 있는가 했는데 이런 게 없어. 그러면 지문에서 흐름이 전환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번에는 단절되는 부분이 있냐? 요거냐? 단절되는 부분이 있냐? 단절되는 부분? 단절되는 부분이 뭘까? 이게 사실 바로 이 단절되는 부분이라는 게 그 명시적 근거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글의 흐름에 전환이 안 되고 전환이 없어서 봤더니 위에 문장에는 단수명사들밖에 없는데 그 다음 문장 보니까 they 이런 복수 대명사로 받는 거야. 즉 그러니까 이 단절된 부분은 다시 한번 명시적 근거 찾는 거랑 연결된다는 거야. 그래서 있으면 다행. 근데 없으면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야. 그러니까 근거들이 다 없어. 근거들이 너무 없어서 어쩔 수 없네. 그럼 이제 명시적 근거가 아닌 논리적인 측면으로 다가가는 문제거든요. 완전 순전 논리. 이게 3점짜리 제일 어려운 문제는 삽입 문제예요. 명시적 근거도 없고 전환 표현도 없고 어쩌라는 거야. 아까 풀었던 4번 문제.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거든요. 사실 명시적 근거가 있기는 한데 여러분들한테 명시적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이때 논리는 사실 결국에는 진짜 글을 해석하는, 그러니까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랑 연결되는 거거든요. 요거 제가 어떤 부분으로 측면으로 얘기하는 건지 제가 문제 풀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제가 뭐 다시 지난번에 순서 배열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문제삽입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한국말로 이렇게 개념을 정리해 놨잖아요. 사실 저도 이렇게 개념을 정리해서 설명한 적이 이렇게 많진 않아요. 왜냐면 나도 문제를 하도 많이 풀다 보니까 그냥 이게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야. 머릿속에 들어있는데 그거를 말로 설명하려고 할 때는 정리를 안 해보다가 이번에 여러분들이 좀 특강이니까 이걸 좀 어떻게 명시화 해볼까 해가지고 정리한 게 이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스텝 1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이 과정을 거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 많이 맞췄던 것 같은 이 1번 문제 보면서 한번 볼게요. 네, 이제 스텝대로 갈 거예요. 스텝대로. 페이지로 여러분 그 79쪽 펴놓으시고 보시고, 자, 제시문입니다. Rather, we have to create a situation that doesn't actually occur in the real world. 대신에 오히려 우리는 만들어야 한다. 어떤 상황을. 근데 그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래. 현실 세계에서. 자, 질문. 여기 전환 표현이 있다 또는 없다. 자, 전환 표현이 있다 손, 없다 손. 이게 요거에서 그런 거거든. 요게 직접적으로 요거 말고 요걸 대신하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게 전환 표현이에요. 야, 점심 뭐 먹을래? 돈가스 먹을래? 돈가스 안 먹을래?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차라리 이 차라리라는 표현이 돈가스를 안 먹고 차라리 메가커피 마실래 할 때 이 rather라는 표현이 꼭 우리가 이때 전환이라는 게 완전 대조될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흐름상으로 내가 하고 있는 얘기에서 당연히 대조되는 반대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돈가스 먹는 거 대신에 메가커피 먹는다. 이게 완전 대조 개념이야?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완전 대조하려면 돈가스 먹을 바에는 안 먹어. 이렇게 해야 대조지. 근데 꼭 그렇게가 아니어도 내가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다면 그러면은 있다는 얘기야. 그럼 지금 얘는 여기서 제시문에 전환 표현이 있는 상황이래요. 그럼 우리 스텝 2 보시면 흐름이 전환되는 부분이 있는가 요거 찾을 거라는 거야. 그럼 저는 이제 제가 해석을 쭉 해드릴 거거든요. 여러분은 혹시 흐름이 전환되는 부분이 있는가를 찾으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거야. 일반적으로 전환되는 거는 이런 거지. 밖에 기온이 오르고 있어. 기온이 오르다 보니 뭐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고 있어. 다음 문장. 칠레는 시원해. 뭐 이런 식의 얘기에 오르고 내리고의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증가 감소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다가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이 일반적으로 전환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렇게 제시 글에 전환 부분이 있으면 유추해 볼 수도 있거든. 내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들어야 해. 실제로 그 실생활에서 발생하지 않는 이렇게 했지. 이제 잠깐 10초 동안 생각해봐. 대신에 이 말을 쓰려고 하면 이 앞에 무슨 말이 들어가야 저 rather라는 말이 자연스러울까? 스스로 한번 10초 동안 생각해보세요. 한국말로. 대신에 우리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실제 생활에서 발생하지 않는. 도윤아 뭐 있었으면 좋겠냐? 네가 떠오르는 거 얘기해. 저 앞에 문장에 뭐가 있으면 rather 이런 말 자연스러울 것 같아? 지문 내용이랑 상관없이. 혹시 대답하기 싫으시면 저한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빨리 넘길게요. 오늘 특강 시간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않을게. 저기 뭐지? 날 믿어. 노? 뭐가 나오면 좋을까? 해 지금 해. 생각 안 해보면 안 돼. 지금 해봐. 왜 생각 안 해봐? 지금 니네 원래 평소에도 생각 안 하잖아. 하라고 할 때 좀 해봐. 이거 쉽지 않다니까. 채연아 뭐 있었으면 좋겠어? 이거 글이랑 상관없이 그냥 한국말 얘기하는 거 한국말. 현실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다른
생각했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이 앞에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좀 되지 않을까?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내용 나오면 rather 나오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생각해 보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는 하기 힘들어. 평소에 여러분들 이제 영어학원에서 여기죠? 네, 여기서 영어학원에서 독해 숙제가 나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제 막 풀잖아. 아, 그것도 훌륭해. 숙제 해와야 되는데 해오는 것도 훌륭해. 근데 내가 조금 더 잘하고 싶다. 그럼 이런 거 고민해보는 거야.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듣고 문제를 풀 때 이게 왜 이런 게 쓰였을까? 이런 거 한번 고민해보고 조금 더 심심해? 그럼 게임하지 말고 여기 앞에 이런 거 뭐 있을까? 저 S건이요. 사베스? 상상이 안 되는데 그래서 고민해보는 거야. 한번 고민해보면 이제 생각해봐야 할 때 생각해야 조금 늘거든요. 그럼 한번 보자. 뭔가 상황을 받아들인다던가 아니면 현실 세계에서는 뭐 발생하는 무언가랑 관련돼 있나?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뭔가 흐름상으로 그냥 훅 전환되는 부분이 있나 또는 없나 한번 고민해보세요. 제가 해석합니다. 근본적인 본질, 뭐에? 실험적인 방법의 근본적인 본질은 뭐다? 조작과 통제다. 과학자들은 조작한다. 변수를. 어떤 변수? interest, 관심 있는 변수를 조작하고요. 그리고 그들은 확인한다.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동시에 그들은 시도한다. 통제하는 것을. 뭐에 대해서? 잠재적인 효과에 대해서. 뭐의 효과? 모든 다른 변수들에 대해서. 그럼 나 질문. 나 지금 여기까지 해석했거든. 여기까지. 세 줄 해석했죠? 그럼 나 질문이야. 지금 내가 해석한 세 줄이랑 우리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라는 내용이 같은 결의 내용인 것 같아? 반대 내용인 것 같아? 즉 다시 말해서 이 위에 세 줄이 어떤 상황을 만든다 라는 말에 포함이 되는 것 같아? 어떤 상황을 만든다라는 내용이랑 반대되는 것 같아? 상황을 만든다에 반대되는 얘기는 아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라고 했었어. 이 세 줄이 create a situation에 해당되는 것 같다. 그냥 이 상황에 받아들여라고 하는 것 같다. 반대되는 얘기인 것 같다. 저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말이 조작하고 통제한다라는 말이랑 같은 얘기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나는 아마 여기서 whether라고 했으니 얘가 제가 만약에 이거를 플러스라고 친다면 여기도 플러스니까 앞에 분명히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그냥 받아들이는 뭔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볼게요. 통제된 실험의 중요성은 어디에서? 어떤 밑에 깔려져 있는 이유를 확인하는 것에 있어서. 근데 이벤트에 미안해 다시 할게. 이벤트에 밑에 깔려져 있는 이유를 확인할 때의 통제된 실험의 중요성은 과장될 수 없다. 중요하다는 얘기죠. 현실에 통제되지 않는 실험이라는 게 무슨 말이라고?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라는 얘기겠지. 그럼 이제 우리 확인된대. 지금 나는 대조하는 상황에서 현실은 통제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들고 통제할 거래. 현실에선 그러니까 현실과는 반대되는 상황이죠. 괜찮나요? 자, 그럼 볼게요. 다시. 현실에 통제되지 않는 세계에서 변수들은 종종 correlated,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럼 나 봐봐. 지금 이거 예를 들어서 빼고 2번 하면 문장 이상해 안 이상해? 안 이상하지? 나 다시 지금 무슨 말 했냐면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지 않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라는 말이랑 현실은 통제가 안 되니까 그냥 걔네들은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라는 말이 반대되는 말 같지 않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만 읽으면 여기도 나쁘지 않은 지문이라는 거야. 다만 이 예시가 이 앞에 있는 문장에 해당하는 예시인지 여기에 해당하는 예시인지는 좀 확인해야 되겠네. 지금 제가요 이 지문이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맞고 조금 수월한 지문이라서 요거 좀 열심히 설명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풀이 방식이 되게 비슷해. 내가 그럴싸해서 여기를 찍고 넘어가고 이거 밑에 안 풀면 많이 틀린다고. 연결고리도 뒤에 것까지 같이 봐줘야 된다고. 나 얘기는 이 예시는 현실에서 통제 안 되는 거에 대한 예시인지 아니면 내가 뭔가 상황을 만드는 건지까지 확인해야 돼. 볼까? 사람들 비타민 보충제를 섭취하는 사람들이 가질 걸 다른 식습관 그리고 운동 습관을 뭐보다 우리가 비타민을 먹지 않는 사람들보다 이거 통제 우리가 할 수 있어? 그냥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냥 저 사람은 비타민 많이 먹고 저 사람은 안 먹고 그 결과 만약 우리가 연구하길 원한다면 건강 효과를 비타민에 대해서 우리는 단순히 관찰할 수 없다. 현실 세계를. 왜냐면 이 요소들 중에 어떤 것도 뭐 예를 들어 비타민이나 다이어트나 엑서사이즈나 건강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통제하고 있나요? 통제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현실 세계를 단순히 관찰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얘기하고 있죠? 그냥 그 사실 자체를 얘기하고 있죠? 4번 그것이 바로 과학적 실험이 하는 거야. 그들은 연구해요. 분리하는 행위를 뭐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관계를 분리해. 세계에서. 뭐함으로써? 조작함으로써. 조작 나와있네. 조작. 그럼 괜찮아? 지금 리얼 월드에서 조작하는 행위에서 넘어가는 그 단계가 필요한데 지금 얘까지는 현실 상황에 대해 얘기했고 물음표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라고. 물음표 괜찮아? 근데 만약에 그래서 내가 5번을 했다. 흐름상 놓친 건 아니야. 흐름상 놓치진 않았는데 뭐가 문제야? 얘가 문제야. 내가 제시문 여기 5번에다가 답했을 때 데이가 문제인 이유 찾으세요. 여기 데이 있나요? 없지. 얘는 그럼 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여기 우리잖아 우리고 얘네는 걔들인데 어떻게 이게 돼. 그러니까 상황상으로 이 데이가 가리키는 걸 찾을 수 없고 이렇게 됐다는 거야. 즉 나는 여기 앞에까지는 그냥 현실 세계에서 비타민이랑 관련된 부분을 관찰하는 걸 얘기했는데 내가 여기서 단순히 관찰하지 않고 어떤 상황을 만들어야 해. 그리고 이 상황을 만드는 게 과학자가 하는 거야. 이렇게 쓰고 있다고요. 그래서 답 4번이고요. 괜찮나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그 전형적인 풀이 방식. 자, 이제 쌉 야매 이런 거 제일 쌉 야매. 자, rather 뜻이 뭐죠? 오히려, 뭐 대신에, 차라리, 이거 뭐 들어본 적 없어? rather 표현 보통 혼자 잘 안 쓰는데. 뭐라고? rather than 말고. 내가 지금 있잖아. 오히려 돈가스가 좋아. 차라리 돈가스가 좋아. 그 앞에 말에 뭐야? 제육볶음은 안 좋아. 차라리 돈가스가 좋아. 즉 우리 이 not 표현이잖아. 나 이거 시저. 아 죄송해요. 여러분 너무 졸려하시길래. 시저. 그거 시저 대신에 이게 좋아. 이거 찾는 거예요. 이거 비슷한 거 instead예요. 아니 대신에 할 거면 싫은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나 이거 싫고 대신에 이게 좋아. 이 표현이라고. 이 전환 표현 중에 힌트가 rather, instead 있으면 땡큐야 땡큐, 개 땡큐. 왜? not이 없으면 나오기가 쉽지 않아. 이거 95%야. 통계적으로 95%. 5% 나온 적 있어. 내가 5% 본 적 있어가지고 한 지문 정도 본 것 같아.
명시적인 not 표현이 없는데 rather나 instead가 다음 문장에 들어가는 거 지금 한 개 본 거 같아. 나 지금 몇 개 봤다고? 개 많이 봤겠지. 근데 한 개 봤대. 이거 찾을만 하지 않아? 그러니까 약간 문장 삽입 문제는 얘들아, 너네가 왜 우리 그 막 안돼 안녕 좋은 거지? 괜찮아. 내가 너 녹여서 준다. 농담하는 거 아니야. 너 아까 뭐 시켰어? 코코넛 커피 스무디에서 뭘 뺏어줘야 돼? 커피를 뺏어줘야 되나? 다시 이 문장 삽입 문제가 여러분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문제 자체의 유형을 잘 푸는 것도 중요한데 모의고사 전체 70분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문제를 이유형을 막 풀다가 이유형으로 올라왔을 때, 이유형으로 넘어왔을 때 내가 사고의 전환 과정도 조금 필요해. 사실 수학 문제는 그럴 필요 없잖아. 그냥 순서대로 쭉쭉쭉 풀고 뭐 당연히 뭐 2점짜리는 쉬운 거, 3점짜리는 조금 어려운 거, 4점짜리는 많이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풀면 되지. 얘는 아예 유형에 따라서 내가 약간 집중을 해야 되는 방식 자체가 달라. 얘는 글을 해석하는 것도 중요한데 누구내 띄는 힌트 찾는 거가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39번이지. 보통 일반적으로 애들 문제 풀 때 그 1번부터 17번 듣기 할 때 조금 풀고 보통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방식이 18번부터 30번까지 푼 다음에 그 다음에 그 40번부터 45번까지 풀고 나머지 31번부터 39번까지 순서대로 푸세요. 또는 31번, 39번 이 중간에 뭐 자기가 잘하는 거 먼저 푸세요. 이렇게 풀잖아. 38, 39번을 마지막에 푸는 애들이 되게 많아. 또는 빈칸 추론을 풀고 순서별 문장 삽입을 푼다던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근데 제가 빈칸 추론 푸는 방식이랑 문장 삽입 순서별 푸는 방식 다르다고 그랬죠. 내가 빈칸 추론을 푸는 머리로 문장 삽입 순서별을 풀면 되게 어려운 거야. 풀이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빈칸 추론은 무슨 말 하는지만 알면 돼. 근데 순서별이랑 문장 삽입은 힌트만 찾으면 돼, 정확하게. 물론 막 내가 이거 자 웨더 나왔으니까 난만 찾아야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흐름으로 당연히 읽는 중간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 내가 읽다 보면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때 힌트가 너무 분명하네. 이렇게 찾으라고. 지금 4번 뒤에 5번 뒤에 봐. 여기 지금 레더 쓸 게 있냐고. 여기에 레더를 앞에 뒤에 쓸 게 있어? 야, 없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분명한 힌트 있는 거 찾는 게 문장 삽입의 제일 핵심적인 포인트. 여기 진짜 아무도 안 알려주는 거야. 내 수업 듣는 거 아니면. 진짜 집약체야, 집약체. 나 그 되게 좀, 이 정도 되면은 제가 한 10살만 더 어렸으면 사실 대치동에 있었어요. 대치동에 있었는데 거기 되게 빡세. 대치동은 수업 한 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선생님 막 바뀌고 막 그래. 그 다음 주에 막 가면은 저 선생님 안 오셨어? 이제 애들이 막 약간 선생님 별론데요. 막 그럼 그 다음 주에 바뀌고 막 그래. 내가 한동안 수업을 오려면 내가 고맙다. 고맙다. 근데 제가 어쨌든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곰쌤한테 여기 엮여가지고 여기 있는데 여러분 이게 또 우리 후방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굳이 뭐 그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게 제가 수업을 잘 하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나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간에 졸고 있으니 후방 효과를 위해서 입에다가도 단 것도 좀 먹이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얘기를 해야 저게 진짜겠구나 이런 느낌 들 거 아니냐. 그치? 그래서 인간이 어쩔 수 없다니까. 어쩔 수 없어. 내가 그래도 나름 양심상 마지막 회에 얘기하는 거야. 첫 시간부터 하면 너무 약장사 같으니까. 내가 진짜 설명 잘하는 것 같아. 자, 2번이요. 자, 2번이요. 전환. 자, 우리 똑같이 볼 거예요. 기지개 한 번만 펴. 나 이거 하고 쉬게. 미안한데 지금 26분이네. 우리 맞춰서 쉬어야 돼가지고. 일단 상황 좀 볼게. 딱 그 3시에 픽업을 하러 간다고 했으니까 50분 정도에 가면 딱 맞거든? 요거 하나 풀고 사다리 타기 해가지고 그 가지러 가는 사람 한 2명 정하고 하면 시간 딱 맞을 것 같거든요? 자, 여러분들 처음 제시문 문장 보시고 또 똑같이 전환 있나 한번 보세요. 뭐야 여긴 너무 그냥 온디 아더 핸드 땡큐 또 근데 한번 고민해봐. 자, 근데 3점이야 3점. 얘들아 근데 이 문장 삽입의 3점 혹시 기억나세요? 순서 배열의 3점에서는 논리적인 부분이랑 명시적인 거 두 개가 충돌할 때는 뭐가 더 우선이라고 그랬죠?
논리적인 근거가 더 우선이라고 했잖아. 3점은. 가끔 명시적인 근거가 좀 충돌할 때가 있는데 문장 삽입은 좀 덜해. 문장 삽입은 그래도 이유는 모르겠어. 명시적인 근거가 있으면 그래도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다만 명시적인 근거가 명시적인 근거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어려운 거라서 그 차이인데 우리는 그래 다시 볼게요. 그러나 반면에 문학은 역사적으로 여겨져 왔다. 위험한 것으로. 그것이 promote, 촉진해요. 어떤 질문, 근데 질문을 촉진해. 별로 안 좋은 표현이긴 하네. 권위에 대한 질문을 촉진한대. 야, 권위에 대한 질문을 촉진한다. 이게 뭐야? 권위에 대한 질문을 촉진한다. 지금 우리의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저는 선생님이고 여러분들은 학생이니까 일반적으로 저는 선생님으로서의 권위가 있잖아요. 근데 니네가 갑자기 네가 뭔데? 이게 권위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죠. 네. 또 social arrangement, 사회적인 arrangement는 뭐죠? 배열, 조정. 근데 사회적인 배열, 조정 하면 약간 질서 같은 거 아닐까? 일일이 받쳐져 있는 사회 질서나 권위에 대해서 질문을 촉진한대. 뭐가? 문학이. 자, 그럼 또 고민해봐. 생각해. 도윤아 안녕. 이번에 생각해. 나 지금 제시문에 그러나 문학은 위험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것이 권위와 사회적인 질서, 배열에 대해서 질문을 촉진한다. 이렇게 했거든. 자, 또 그럼 그러나 반면 앞에 뭐가 들어가야 한국말로 자연스러울까? 또 고민해봐. 한 20초 줄게. 누가 이렇게 한숨을 크게 쉬어. 놔주실래? 오늘 저희 필라테스 하고 와서 힘들어요. 나 혼자 했어. 유연성이 없어. 역사가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나 봐. 이게 제일 단순한 생각이고. 권위에 대해서 질문을 촉진하는 거 대신에 뭐 하면 돼? 받아들이면 되겠죠. 뭐 이런 얘기 하겠지. 야, 근데 이게 지금 3점짜리에 지금 그래도 고등학교 2학년 문제면 문학이 재밌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지 않아? 그래도? 뭔가 반면에 하면서 좀 그럴싸한 얘기를 하고 싶으면 권위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고 사회 질서에 대해 질문하지 않고 뭔가 그냥 받아들이고 순응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야. 우리 예측컨대 진짜 그런 얘기 나오나 한번 볼까? 일단 다시 한번 여기 제시문에 전환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문에서 그러면 흐름이 전환되는 부분이 있는가? 요거 찾을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요 여러분 제 눈에는 전환되는 부분이 보여요. 근데 해석을 정확하게 하셔야 이게 전환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가 보이거든요. 그게 좀 3점의 부분인 것 같아. 내가 전환되는 부분이 있어도 해석이 제대로 안 되면 이게 전환되는 부분인지 몰라. 중간에 그래서 문장이 어려운 게 좀 끼어요. 한번 볼까? 내가 해석 똑바로 해볼게. 나 그럼 아까처럼 힌트 안 주고 그냥 쭉 해볼게.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뭔가 갑자기 왜 전환이 되지? 이런 게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는 마주친다. 대조되는 주장을 뭐에 대해서? 어떤 문학과 행동의 관계에 대해서. 여기 벌써 나왔어. 문학과 행동의 관계인데 대조되는 개념이래. 그럼 우리 아까 문학이라는 게 질문을 촉진하는 그런 대항하는 그런 관념이랑 문학이라는 게 행동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소극적인 개념이 있나 보지? contrary claim 했으니까 이론가들은요 maintain 주장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장한다. 뭐를? 문학이 장려해요. 혼자 읽는 행위, 또 reflection 생각하는 행위. 뭐로써? 어떤 방법으로써. 뭐하는 방법? 세상에 참여하는 방법. 그리고 그래서 사회적, 정치적 활동에 맞서요. 근데 이것이 사회적인 변화를 만들지도 몰라.
last. 얘는 기껏해야 그것이 장려한다. 디테치? 분리죠, 분리. 분리를 장려하고요. 또는 복잡성에 대한 appreciation, 뭐 인정을 장려하고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 passivity, 소극성, 그리고 acceptance, 수능을 촉진한다. 뭐에 대해서? 있는 그 자체에 대해서. 3번 D. 플라톤은 금지했다. 시인들을 뭐하는 것으로부터? 그의 이상적인 리퍼블릭에 대해서, 그 공화국으로부터 가는 걸 금지했는데, 왜냐면 시인들이 단순히 해를 끼치기밖에 안 하거든. 또 소설들은, 미안해, 이렇게 쓸게. 이렇게. 소설들은 오랫동안 여겨져 왔어. 뭐 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으로. 사람들이 불만족하게 만드는 것으로. 그들의 삶에 대해서. 또 열망하게 하는 것으로. 무언가 새로운 것에 대해서. 그래서 촉진함으로써 identification, 어떤 확인이나 식별을 촉진하는데 뭘 가로질러서? 분리를 가로질러서, 뭐 분화를 걸러서, 뭐 이제 계층이나 성별이나 인종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가로지르는 어떤 식별을 촉진함으로써 책은 이끌어준다. 어떤 동료의식을. 근데 그 동료의식 어떤 의식이냐? 노력하는 것을 막는 동료의식이래. 하지만 책은 다시 한번 또한 만들 걸, 어떤 예민한 감각을. 뭐에 대해서? 불공정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근데 이 불공정이 진보적인 노력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래. 그래서 역사적으로 예술작품들이 여겨졌어요. 변화를 만드는 것으로. 엉클 첨스 케빈 같은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그 당시에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그것들이 도와줬어. 만드는 것을, 혁명을 만드는 것을, 노예제도에 대해서 혐오감을 만드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아메리칸 시빌워를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아우, 해석 열심히 했다. 지금까지 질문한 것 중에 해석 처음부터 다 한 거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전환의 느낌을 혹시 찾으셨나요? 지금 나는 어떤 상황에서는 액션을 하고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액션을 안 하고 그냥 순응하는 상황인데, 뭐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문학이라는 것이 액션을 만들어냈던데, 뭐 이러면서 지금 끝나긴 했어. 자, 전환의 느낌을 찾으신 분 손가락으로 한번 알려봐 주실래요? 좋고, 또 해석 안 되는 거 있으면 저한테 번호를 얘기해 주세요. 번호 뒤에 다시 해석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손 한번 다시 줘봐. 다시. 그 부분이 해석이 내가 스무스하게 넘어가가지고 해석을 다시 해줘야 되거든. 그 부분이 딱 제일 메인 부분이야. 지금 저 여기 지울게요. 2번, 3번 중에 고민하시면 맞거든요. 2번, 3번 중에 고민하시면. 근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점짜리 문제는 전환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 전환되는 부분의 문장이 되게 어렵게 쓰인 경우가 있어서 이거에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줘야 된다고 했었어. 제가 일부러 아까 습 하고 넘어갔거든요. 보시면 지금 여기 1번 뒤에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해서 다시 할 건데, 제가 뭐라고 해석했냐면요, 문학이라는 게
고독한 리딩. 그래서 혼자 생각하는 행위를 장려한대. 그럼 고독한 리딩을 장려한다. 그럼 세계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내가 행동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지금 그래서 이 생각을 뭐 하는 방식으로 할 거냐면 세계에 참여하는 방식으로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 행위를 할 거고, 그래서 이 다음 문장 보면 사회의 변화를 만들려는 행동에 반대한대. 이렇게 쓴 거야. 그럼 얘는 지금 액션 하겠다는 상황, 액션 안 하겠다는 상황? 액션 안 하겠다는 상황인 거죠? 그럼 저는 여기에다가 액션 안 함. 그럼 이제 동그라미 2번 뒤에 보면 지금 이 상황이, 아니 미안해, 이거 요거만 해볼게. 기껏해야 그것이 분리를 장려하거나, 이 말이 되게 어려워. 이거 생각하지 말아봐. 뒤에 거 해볼게. 최악의 경우에는 뭘 한대? 소극성. 있는 그대로에 대한 그냥 순응. 이거 행동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 이런 얘기라고. 3번 볼까요? 플라토가 시인 금지. 왜냐면 그러니까 얘가 이제 플라토가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공화국에 대한 글을 썼는데 거기에서 시인 따윈 있으면 안 돼. 왜? 시인들이 해만 끼쳐. 또 다시 한번 내가 뭐 하게 한대? 소설, 즉 문학이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불만족하게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무언가를 갈망하게 만들어. 이거 받아들이는 거야? 새로 내가 액션 하겠다는 거야? 액션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액션 한다는 얘기야. 그게 지금 전환이 된 거야.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의 여기를 제가 일부러 어스무리하게 해석한 거라고. 일부러 어스무리하게. 왜냐면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 풀 때 저렇게 해석을 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뭐 하는지 정확하게 찾으시면서 이게 지금 그래서 반대한다는 게 활동에 반대한다는 거야? 변화에 반대한다는 거야? 라고 고민을 할 때 나는 한 번 더 다음 문장에서 두 번째 문장은 내가 지금 행동 안 하겠다는 얘기니까 내가 지금 해석이 뭔가 조금 애매하게 됐구나. 이렇게 지금 찾는 것도 필요한 거야. 왜냐면 제가 이렇게 제가 전에 한번 대충 풀다가 저는 사실 이 질문들 여러 번 보거든요. 몇 번 설명을 했으니까. 많이 걸리는 함정 부분이었어요. 해석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점짜리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었을 때 해석을 정확하게 하시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다 찾을 때 그럴싸한데 하고 넘어가지 말고 그 다음에 확인 한번 해보시고, 전환되는 부분이 느껴지지 않으면 다시 한번 이거 잘 확인해 보시고. 40분? 약간 애매한데? 하나 더 하고 싶을까? 지금 쉴까? 자, 지금 쉬자 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아직 잠깐.